그 궁금한 게 개발자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였는지. 저는 발표를 많이 하려고 했었다 예, 보니까 그냥 예. 발표할 수 있는 데면 다 아, 지원했었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네, 램이라고 지금은 사라졌는지 잘 안 보이던데 네. 램이란 모바일 안드로이드, DB가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메모리 DB인가 그거였죠?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 램에서 나름 이제 한국에 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 이제 어떤 컨퍼런스들을 좀 많이 여셨었고 예. 그 당시에도 GDG에서 커뮤니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GDG가 저희 주력 커뮤니티 중 하나이고 그 당시에도 GDG 활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컨퍼런스가 워낙 많아서 음. 그런 GDG 커뮤니티들을 많이 했었던 걸 기억해요. 되게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구글 I/O 익스텐디드였나? 이제 구글 I 하면 한국에서 항상 익스텐디드라고 행사를 하잖아요. 네네. 세종대에서 행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듣는 자리였어요. 그냥 참가자로서 열심히 컨퍼런스 듣고 있었는데 발표장에 가서 GD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목표로 하다 보니 또 내가 되게 되고 그런 목표를 찾아간 관점에서도 개발 커뮤니티 활동이 재밌었죠. 되게 요즘 뭔가 사수가 없는 주니어 분들한테는 승민님의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나 이제 뭐 세미나가 되게 작은 규모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미나들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발표할 게 있으면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사람들끼리 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던 아니면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든 조금 더 속 깊은 얘기도 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술을 좀 습득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좀 발표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많이 추천하죠. 지금 아, 회사에서도 팀원들한테도 많이 말하고 발표해라. 아무리 작은 내용이어도 좋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아. 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제품이 좋고 팀원이 좋았던 리멤버는 3년 반 만에 왜 퇴사하신 거예요? 사실 더 이제 다닐 그 수 있는 다음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안드로이드 개발 그 내가 만들었던 코드 베이스가 유지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 너무너무 할 게 이제 넘쳐가지고 완전 재밌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다 보면 좀 고착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떨어지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다른 도전해서 또 다른 재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에 대한 이제 생각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마침 제가 아까 전에 이매진컴 얘기할 때 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교환학생 다녔고 네네. 이후에 휴학 이후로 돌아간 적이 없거든요. 아, 휴학하고 안 돌아갔었어요, 계속? 네, 계속 지금 우리 이야기가 이매진컴하고 창업하고 예. 리멤버하고 아직 학교를 안 갔거든요. 한 학기 남은 걸. 잠깐. 그 당시에 리멤버는 휴학해도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는 사실 졸업생만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네. 리멤버는 그런 건 없었던 거고.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와라 해서 이제 했었죠. 다행히 학교가 무제한 휴학이 되는 학교예요. 아, 그래서 13년 이후로 6년을 휴학을 한 거죠, 총. 6년 휴학하고 그래서 2018년 2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 아까 이직에 대한 생각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만약 2학기 이상 남았으면 그냥 자퇴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한 학기면은 개월수로 스트릭하게 따지면 4개월이거든요. 그쵸, 그쵸. 4개월 정도는 그냥 쉴 겸 해도 되는 시간 아닌가? 그래서 학교를 돌아갔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생각을 더 하다 보니 이직을 하는 게 맞겠다. 새로운 환경에 나를 좀 놓고 다시 또 더 큰 도전을 해보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이제 결심하게 됐죠. 되게 사랑했던 서비스 제품 내 손으로 다 쌓은 제품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은 음, 아니지만 음, 내가 기른 자식은 맞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사실 3년 반 정도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팀원들을 3년, 4년, 5년 이렇게 길게 이제 음, 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딱 이제 리드 역할 하고 계시니까 음. 지금 그게 참 제가 답하기에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 커리어인 뱅셀도 3년 10개월 다니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겨냈나 하면 제 스스로 못 이겨낸 것 같아서 답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저의 생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근데 그 좀 새로운 도전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내가 하던 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오래오래 지속되면 지루함이 느껴지니까 이제 너가 그런 상황이라면 뭐 회사의 상황에 좀 많이 준하겠죠. 상황 바이 상황일 것 같은데 신사업을 주든 신사업이 아니라면 보직을 바꾸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새로운 환경에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나 여기 가면 거의 완전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성장은 어떨까? 그런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게 동기부여도 계속 해주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르신 회사가 사실 이제 뱅셀이신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잘 되는 스타트업을 잘 고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아, 드는데, 그러네요. 뭔가 한참 핫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맞아요. 수그러졌는데, 한때는 정말 막 토스랑 맞짱 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아마 승민님의 커리어라고 하면 그래도 리멤버를 어느 일정 단계까지로 끌어왔던 안드로이드 좀 개발자, 그리고 거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분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메이저하지 않은 뱅셀보다는 또 다른 되게 괜찮은 스타트업들도 되게 옵션을 많았을 것 같은데, 뱅셀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원해서 합격을 했었던 게 네 곳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예, 되려나? 아, 네네. 궁금합니다. 되겠죠? 네. 몇 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 라인, 카카오, 하이퍼 커넥트, 뱅셀 네 개를 붙었었어요. 체급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뭔가 헤비급 둘, 그리고 이제 네. 한 라이트급 하나, 그리고 이제 패더급 하나 네, 이렇게 좀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하이퍼 커넥트가 뭐 거의 헤비가 네, 이제 됐는데 헤비급 웨치 됐지만, 그룹 예. 네,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웨치 그룹하고 뭐 아무런 연이 없던 예.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네 개였는데, 사실 처음에 이직을 준비할 때는 내가 너무 스타트업에만 있었다. 처음 창업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그치. 대기업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라인 갈까? 카카오 갈까? 하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받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냥 제 본능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어디서 어, 일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리멤버 다니면서 엄청 작았을 때, 이름이 안 유명했을 때 다녔는데, 3년 뒤에는 뭐 GD도 되고 커리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느끼다 보니까, 내 카라쿠베가 아니어도 내가 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회사 이름보다는 그냥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디에 가서 이거 해가지고 우리 회사 일으켰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여의 크기가 큰 곳이 어디야? 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기여의 크기가 네 곳 중에 뱅셀이 가장 크겠더라고요. 딴 데 가서는 되게 뭐 해봤자 작은 결과인데, 여기서는 하면은 막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그럼 그 경험이 결국 내 커리어가 온전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랑 라인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이제 그 앱 시장 안에서는 한쪽은 일본을 제패한 음, 곳이고 한쪽은 한국을 제패한, 그러니까 4천만 MAU 1억 뭐 이런 데잖아요. 막 뭐 천만 그죠. 2천만도 아니고 거기 뭐 4천만 1억 뭐 이렇게 도는 회사인데, 앱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국내 최강인 회사 그리고 아시아 최강인 회사 이렇게가 된 건데, 거길 안 가고 내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을 고른다라고,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 경험은 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라인이나 카카오는 도대체 어떻게 일할까? 대기업은 아니 도대체 수백 명이 모여서 뭐 어떻게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좀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실 지금도 궁금합니다. 안 가봐서 지금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난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선택은 했는데, 항상 트레이드 오프니까요. 뭐 그거는 포기한 거라서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아, 연인에 대한 그리움, 그런 느낌으로. 아, 뭐 저런 거는 궁금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전 다른 걸 택했으니까. 뭔가 지금 어떤 이직할 회사를 고르는 분들한테 승민님 커리어가 회사 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큰 영향력을 펼치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승민님의 어떤 결정들은 되게 큰 참고가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죠. 모르겠네요. 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승민님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신 거죠. 저기 큰 회사 가면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작을 것 같고, 그냥 여러 개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몇 년 다닐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도 그랬었고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음. 내가 하는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계속 리멤버에서 경험해오고, 창업에서도 그랬으니까. 뱅셀을 선택하신 거는 그냥 규모가 작아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 왜냐 하이퍼 커넥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뭐 그 당시로 치면은 2018년도면은 뭐 엄청 규모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뱅셀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음.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 비전이 어떤 데이터로서 금융을 혁신한다.
이제 그 당시 대표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IT 관점에서 노후화되어 있는 인더스트리가 어디가 있을까? 일단 정치가 1등이다. 그리고 두고 2등이 금융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금융이 정말 많이 성장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2등이 금융이다. 그래서 아, 근데 정치는 내가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이제 아,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아, IT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융으로 왔다. 해가지고 금융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다. 일단 그런 인더스트리를 혁신하려는 관점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 비전이라면은 또 와서 되게 많은 걸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래 제가 들어가기 거의 직전쯤에는 문자로 이렇게 파싱해서 가계부에 입력을 해주는 거였는데 제가 들어가기 얼마 전쯤에 스크래핑으로 바꿔서 막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하드한 기술? 어찌 보면 리멤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리멤버는 사람이 해줬었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는 다 크롤링으로 긁어와서 내 모든 자산을 연결해준다고? 지금은 마이데이터가 돼서 뭐 완전히 뭐다 바뀌었지만, 그 당시엔 또 스크래핑으로 하는 게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걸로 또 음.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또 세상을 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전에 또 재미를 느껴서 가게 됐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승민님 커리어를 보면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뱅셀 가시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갑자기 프론트엔드 매니저가 돼버리셨. 이게 맞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바뀌신 거는? 이제 그 계기는 이제 그 당시에 혹시 뭐 김태호 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뱅크 이제 CTO 전직 예, CTO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 CTO 님. 그분이 리프트에서 하셨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네. 오셨죠. 리프트 출신. 그래서 리프트 네. 다니다가 거기 상장하고 돈 많이 버시고 네, 네. 이제 부자시죠. 예. 부자가 되시고 이제 국내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하셨는지 뱅셀에 오시게 됐고 이제 그분이 뱅셀 그런 개발 문화를 많이 바꾸려고 시도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매니저였죠. 엔지니어링 음. 매니저라는 말이 지금은 뭐 쿠팡도 있고 여러 다른 스타트업들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꽤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엔 진짜 생소했던 말이거든요. 음. 그분이 오셔서 이런 게 있다. 개발자들이 그 퇴사도 많이 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직군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일단 자기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 엔지니어링 조직이 한 그래도 80명에서 100명이 되다 보니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도우미를 좀 필요로 했던 거죠. 아. 그러면 김태호 CTO님이 정의하신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기존에 있었던 뭔가 이제 뭐 팀 매니저나 혹은 뭐 시니어 엔지니어 혹은 이제 테크 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김태호 CTO님이 정의하시고 이제 뱅셀에서 도입하신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정의는 어떤 거예요? 기존에 뭔가 이제 음. 한국에 있었던 분들은 그냥 음. 기존에 있던 그냥 개발 팀장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기존 개발팀장하고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발자의 동기부여에 대한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동기부여 우선순위가 엄청 높거든요.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그러니까 엄청 직설적으로 말하면 퇴사하지 않게 해야 돼요. 네, 퇴사하지 아. 않게 하려면 이 사람이 너는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를 제가 찾아서 계속 말을 해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의 일은 항상 재밌는 일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의 일은 이제 그런 구성원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구성원들은 재밌는 일을 주고 어떤 구성원들은 또 재미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적절히 이 사람들의 어떤 희망을 원온원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을 이제 배분하고 그 와중에서도 너는 이 일로부터 이런 점에 집중하면은 너가 원하는 커리어는 A라는 방향일 거 아니냐. 근데 이 재료를 통해서 A라는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제가 이제 그런 커넥션을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태호님이 바라스터 엔지니어링 매니저의 모습이었죠. 이게 뱅셀이 참 이야기할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엄청 주제가 진짜 많죠. 많은데 뱅크 샐러드라는 회사가 이제 어쨌든 승민님 합류하시고 한동안은 제가 알기로 마이데이터를 추진을 해서 정부 승인까지 얻어낸 것도 거의 뱅셀이 맨 최초로 뚫어가지고 그 혜택을 제가 알기로 토스가 좀 얻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네, 뭔가 정확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시장에 한해서 개척자는 사실 뱅셀인 거고, 근데 이제 뭔가 어떤 그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결정들이나 뭐 제품이나 사업적으로 해서 토스가 좀 더 뭐 더 괜찮은 결정을 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는 그때 그 당시 금융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격차가 비슷하다가 갑자기 확 벌어지는 이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해서 아웃스탠딩이 이제 퇴사자분들 5분인가 뭐 6분을 이제 사실은 이제 취재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지면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제품 중심의 문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기사의 퇴사자분들이 공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실리콘밸리 문화를 도입을 해서 사업적으로 결정을 자꾸 지연을 시켰다. 뭐 자꾸 개발이나 뭐 제품적인 거를 자꾸 시도를 해서 문제가 됐다. 뭐 A/B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짜잘짜잘한 변경들로만 자꾸 A/B 테스트를 하고 큰 결정들을 자꾸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뱅셀이 토스에 밀렸던 이유는 뭔가 제품 중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됐다. 뭐 이런 사실 기사가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은데 많은 제품가들,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하죠.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 뭐 이제 PM 분들은 요 기사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도 안 돼. 제품 중심의 문화가 사업이랑 회사를 망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붕괴를 했고, 그당 뱅셀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되게 많은 이제 생각들을 했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민감한 뭐 내용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사실 그래서 저 태원님 오셔가지고 한번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 근데 이게 뭐 나름 조심하면서 나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사에 비판받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지는 저도 정말 몰라요. 그 퇴사자 인터뷰를 했는지는 정말 모르지만 어느 직군인지는 제가 다녀본 입장에서 한 90% 이상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직군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예, 예. 와, 누구겠구나까지는 아니어도, 아, 어느 예. 직군이구나는 너무 잘 알 것 같은, 왜냐면 회사를 다니는 당시에서도 비슷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관된 아, 말이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아, 좀 갈등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 다니는 당시에도 너무 제품 문화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사업 쪽에 좀 더 힘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퇴사하시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분들이 비판하시는 사이드에 이제 저는 있었죠. 제가 이제 태호님이랑 같은 사이드였으니까 확실히 좀 더 제품 문화보다는 사업에 더 힘을 들여드렸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A/B 테스트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A/B 테스트 자체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더 잘 활용해서 큰 사업적인 결정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여러 가지 반성하는 포인트는 당연히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굉장히 세게 또 우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아주 많죠. 아, 네. 저희 팀 문화는 지금도 이제 제품팀에 속했던 많은 분들하고 이제 연락하면은 그분들이 다 뭐 어느 네카라급의 당토 그냥 다 이제 퍼져 나갔는데 어디를 가셔도 뱅셀처럼 일 잘했던 곳은 없다. 아까 말한 네카라급의 당토인데도 그런 말씀들을 음, 하세요. 정말 우리는 일 잘했거든요. 재밌게 했거든요. 아, 이렇게 일하는 거지. 근데 그런 문화가 사업적으로 좀 잘 안 돼서 아쉬움이 다들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그렇게 좋은 팀이어도 이 힘을 한 곳에 몰아서 사업을 뚫어내야 이겨낼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저희가 잘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힘이 분산되는 구조를 많이 취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웠죠. 그래서 피오분들의 아쉬움들, 또는 사업팀들의 아쉬움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서로 싸울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민님과 뱅셀 대표님은 사이가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아, 드리고요. 네. 진짜 최근에도 연락이 나눴어요. 최근에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스타벅스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 그래서 그게 한 2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최근에 아, 주시면서 연락도 나눠서. 아, 네, 저는 리스펙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좋습니다. 아이고, 에어프레미아 이야기는 언제 해주시나요? 궁금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잊고 이제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현재 어쨌든 이제 비승민님이 계신 회사는 이제 에어프레미아 랩스라고 항공사, 그러니까 저는 승민님은 자꾸 항공사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항공사라고요? 하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민이. 그리고 왜 그 네, 회사를 선택하시게 된 건지도. 음. 좋습니다.